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법원에서 지귀현 판사가 아주 소중한 귀중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이제 이 바로 일사천리로 말이죠. 대통령을 구속 석방시키고 관저로 복귀하게 해야 되는데 검찰 내부가 이걸 갖고 만지작거리고 있죠. 항고를 한다, 만다를 놓고 지금 그쪽에서 시간을 지금 갖고 이리저리 살피는 것 같아요. 검찰 내부 속사정 복잡합니다. 거기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있는 친구, 어, 글쎄요. 일설에 의하면은 한동훈 라인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동훈과 경쟁자 관계였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 고리보다도 한동훈 라인은 오히려 그 고등부분 그에 있는 그 박세현이죠. 에, 현재 이 대통령 관련 탄핵 내란 사건을 총지휘한 그런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박세현 고검장이죠. 예, 거기와 함께 뭐 여럿 있습니다. 한동훈 라인으로 불려지는 심지어는 공수처장 오동훈도 한동훈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갔으니까 한동훈 라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등등 해서 윤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사지로 몰아넣는 큰 축 가운데 하나가 한동훈 혹은 한동훈 라인이다 이런 말도 없잖아 있죠. 자, 지금요. 이런 게 지금 우파 안에서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거. 헌재 탄핵 기각고 인용 3 민심이 판 뒤집었다 이런 식인데요. 저는 이분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인균 씨가 저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압니까 저 사람이. 제가 초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런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니까요. 저도 저런 희망을 이야기한 적은 많죠. 구체적으로 저 내부에 이런 이야기를 갖고 구체적으로 분석도 해본 적이 있고요. 4대4, 뭐 5대3, 6대2, 7대1, 8대0까지 제가 다 이야기해 봤고요. 이제 여기는 더 나가서 지금 3대5라는 이야기잖아요. 인용 3, 기각 5. 그럼 뭐 게임 끝이죠. 지금 당장 선고하면 제일 좋겠네. 그러면은. 그럼 예상대로 다음 주 금요일 날 선고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을 아끼는 사람들은 변론 재개하자고 지금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인균 씨만큼 모르겠습니까? 더 많이 알걸요?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금 우파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도 많고. 그 내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실. 그 바깥에서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변호사들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지르는 소리들이 있죠. 그건 근거를 제가 한번 추적해 봤지만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니까.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식인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거를. 그 유튜브의 신뢰도가 사실 거기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죠. 거짓말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희망 회로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파 유튜버 지금 100% 전부 희망 회로 돌리고 있다고. 희망 회로가 아니면 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아예. 그 약간이라도 까칠하게 약간 현실적인 팩트 체크에 기반한 어떤 논평을 하게 되면은 그걸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로 그냥 뚝 떨어져요. 망합니다, 그 채널. 그러나 희망 회로를 돌리면 좌우지간 이 채널이 유지가 되면서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그런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죠. 팩트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팩트일 수도 있겠죠. 나중에 가면은. 그렇지만 그 근거가 취약해요. 그냥 지르는 게 우연히 맞아 들어가는 거지. 그냥 외부 분위기, 장외 분위기, 광화문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어떤 애국 집회를 보고 게임 끝났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실제 상황과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그걸 확인해 줍니까? 누가? 다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죠. 예, 거기에 따르면은요, 지금 뭐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이긴 것으로 단정 짓기는 너무도 지금 어, 그거는 안이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안전 장치로서 제일 좋은 거는 탄핵 선고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겁니다. 단 일주일이라도 늦추는 게 좋아요.
그냥 다음 주에 급하게 그럼 대통령 이기고 있으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직무 복귀시키자. 그래서 선거 바로 하면 좋겠네요. 찬성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그 요인을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일단 법적 그 진정성입니다. 이 법 논리로 볼 때 이게 조작이냐 뭐 가짜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드러났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그 뭐 메모 공작 사건, 박선원 홍장원 그 일도 컸고 그리고 문영배 TF팀 발언도 컸고요. 두 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TF가 이 만들어준 그 대본을 잃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도 컸고, 그리고 곽종근의 이제 그 엄청난 탄핵 공작에 연루된 어떤 그런 어떤 녹취, TV조선에서 터진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영장 쇼핑 17건 등등 이런 이야기들, 뭐 그 밖에도 헌재 재판관들이 또 세컨폰을 갖고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기 사무총장이 세컨폰을 갖고 뭔가 이렇게 선거철에 정치권과 소통하는 그런 정황이 있다. 이걸 퇴직 후에도 무려 18개월인가 갖고 있다가 뒤늦게 적발이 되면서 반납했다. 반납하면서 초기화하고 이제 반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알려지면서 판사라면은 재판관이라면 뭔가 생각할 겁니다. 아, 이거 자칫하다가는 나중에 가면은 법적으로 나도 걸릴 수도 있겠다. 자칫하면 이 판단이 잘못되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폐가 망신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긴 있겠죠. 자, 아무튼요.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가게 되면은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 헌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요. 헌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만 다 갖고 있어요. 부정선거도 기각시켰죠. 다루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정인들도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인들은 거의 채택이 안 됐어요. 헌재가 일단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군 검찰 그리고 검찰 경찰에서 초기에 그 수사했던 그 오염된 수사들 있죠. 수사 기록을 그걸 증거로 채택했다니까요. 그런 걸 갖고 지금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는 사실 그 부정선거 이슈 이걸 갖고 싸웠어야 되는데 그건 아예 들이대 보지도 못했어. 최후 변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헌재가 그걸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단 한 줄도 적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부정선거 이슈는. 자, 이런 쪽 정황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은 외부의 정치를 본다고 자꾸 그러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부의 정치를 본다면 뭘 보겠습니까? 국회를 보겠죠. 국회.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 그리고 국회 권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판단 자료라는 게 전부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만 잔뜩 있는데 지금 당장 그 선고를 한다 그러면 그 유리하게 대통령 탄핵 기각 혹은 각하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간단 안 하다니까요. 시간을 더 늦춰가지고 여론을 더 확 뒤집어야 됩니다. 단순히 광장에 몇 명 모였다.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 그걸로 모든 게 결정 안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게 평화 집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걸 다수 국민 대표 단수로 보는 게 아닙니다. 대표의 어떤 그런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들은 그 특정한 정치 세력들이다. 정치 집단이다. 정치적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일부가 모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나마도 최근에 이제 변수가 되고 조금 달라진 상황이라면은 10대, 20대, 30대들 이 젊은 층들이 광장으로 지금 뭐 거리로 뛰쳐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집회하는 양상은 기존에 평화 집회, 그 연설 집회와는 좀 다른 길거리 집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였잖아요. 그게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사태가 터졌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요. 사실 이번 전체적으로 대통령 탄핵 재판 쭉 이렇게 열리는 과정 속에서요. 헌재를 비롯해서 저쪽 이제 법조계가 가장 충격 먹었던 것은 서부지방법원 사태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자, 그 후에 이제 그런 2차적인 그런 어떤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어느덧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 근데 대통령이 이긴다. 이제 이 생각만 갖고 이제 선거를 이렇게 평화롭게 기다리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옵니까?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 올 가능성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실한 장치를 위해서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요. 변론 재개를 당연히 요청해야 됩니다. 지금 그 변론 재개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거 열심히 지금 요청하고 있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 탄핵 심판 변론 재개하라.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는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려고 하는 나경원 등입니다.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등등입니다. 이 사람들이 변론 재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기고 있으면 변론 재개 뭐 하려고 요청합니까? 하루라도 빨리 탄핵 선고 이제 하고 대통령 직무 복귀시킬 겠죠. 그렇게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가는 것은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 8명 이 판을 뒤흔들기에는 아직 약간 미덥지 않다, 이상하다, 석연치 않다라는 정황이 있는 겁니다. 우파 유튜버가 특급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파 유튜브는 다른 뉴스를 받아서 하는 그 뉴스 재가공하는 그런 곳이지 뉴스를 원천적으로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 뉴스를 빨리 들고 와가지고 막 질러버린다고 전부. 그렇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게 아닐 때도 많고 아니어도 그만이고 좌파도 그렇지만 우파도 지금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좌파 집단에 가보면 우파도 지금 가짜 뉴스 엄청나게 생산한다라고 떠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좌파들은 진짜로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유포 확산 뭐 시키는 그런 어떤 정치적 선동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우파는 그렇게 하진 않죠. 그걸 그냥 공작으로 막 이렇게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 다루는 방송 소재의 그 사실 상당수가 희망 회로, 희망 고문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너무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뉴스들이 그런 논평들이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만 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제도권 레거시 미디어는 안 봐. 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레거시 미디어는 다 거짓말이고 유튜브만 진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진짜의 팩트에 근접해 있는 것은 레거시 미디어가 더 근접해 있죠. 거기는 진짜 완전한 거짓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거짓말 많이 했죠.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팩트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내부적 환경 조건 그리고 외부적 물리적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이제 심사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어, 뭐 방통위도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다 규제 대상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합니다. 근데 유튜브는 아무래도 좀 프리하거든요. 느슨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그 뉴스의 신뢰도, 논평의 그 이제 진정성을 놓고 보면은 적당히 가감해서 들으셔야 된다. 저는 솔직히 신인균 어쩌다 보니까 신인균 씨의 이 이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잠깐 끌고 간 거지만 이 비슷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끝났다. 게임 끝이야. 대통령 직무 복귀 4대4 혹은 5대3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우리는 당연히 외쳐야 됩니다. 당장 선거하라. 당장 선거하라. 구속이 필요 없습니다. 구속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월요일, 뭐, 내일 모레 글피 바로 헌재가 선고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과연 그게 근데 맞을까요?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볼 때, 대통령 변호인단도 새로 드러난 많은 어떤 객관적 정황 때문에요,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여기저기 이제 들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변론 과정을 보게 되면 불리한 이슈만 갖고 싸웠다니까요. 유리한 이슈는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그걸 이제 그 헌재 재판관들이 그걸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가장 크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 재판 상황은 완전히 싹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초기에 오염된 수사 기록을 갖고 지금 재판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 한덕수 총리의 재판이 미뤄진 것, 선고가 미뤄진 것, 그거 하나를 갖고 너무도 크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현재 내부가 뒤집어졌다, 난리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도 일부 있지만 확신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저는 그 내용을 유튜버들보다도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 법조인들이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